오늘은 특별한 게스트가 왔습니다. 본인은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직장 동료이자 지금은 호주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최한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 직장이면 이제 연재 씨랑 같이 네. 이제 입사를 해서 같은 시기에 입사를 했었나? 제가 조금 더 먼저 조금 더 빨리. 네. 두 달이었나? 두 달. 제가 선배죠. 그럼 직장 선배. 네. 맞지. 나이가 그러면 전 98년생이고요. 98년생. 한국 나이로 28살. 28살. 연재 씨 몇 살이죠? 93년생 33살. 네, 33살. 호주에서 바리스타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유학을 간 건가요, 거기는? 저는 지금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를 갔고요. 네. 얼마나 됐어요, 가신지요? 딱 6개월 되는 시점에 잠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호주 가서 바리스타로서 6개월 네. 일하고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온. 네. 오늘 주제는 자연스럽게 뭐 호주랑 이제 한국 바리스타 환경을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기습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전에 연재 씨한테 제가 면접 볼 때 기억나는 것들이 있었냐라는 질문을 했었잖아요. 네. 반대로 그러면 한울 씨한테는 저랑 같이 일할 때 뭐 기억에 남는 멘트라든지 뭐 저와 일할 때 기억에 남는 딱 하나 뭐 꼽는 게 있다면 딱 바로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긴 한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먹어봐. 뭘 먹어봐라죠? 이제 커피가 어떤 식으로 추출이 됐던 이제 일단 먹어봐라. 일단 먹어봐라. 잘못 추출이 됐으면 먹어보고 잘못 추출이 됐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 그리고 추출이 잘 된 것 같을 때도 조금 변화가 생겼을 때도 항상 먹어봐. 먹어봐.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할 말이 있는 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로 뭔가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다면요? 안 좋았던 기억은 하나도 없는데. 정말 없어요? 네. 그래요? 없는 걸로? 네, 없는 걸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 들어가서 호주 딱 갔어요. 가서 이제 얼마를 가지고 갔으며 그리고 방을 어떻게 구했는지가 궁금하긴 해요. 일단 한국에서 비자 신청 비용, 건강검진이랑 비행기표 편도로 해서 한국에서 준비 금액은 대략 100만 원 정도 들었던 100만 것 원? 같고. 얼마 안 들어가네요. 네, 생각보다. 그냥 비행기 편도로 제가 제일 싼 거를 구매해서 가가지고 그 정도 들었고, 호주에 들고 간 돈은 400만 원 정도 들고 그 가서 1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인 거예요. 포함 안 되고 그래요? 제외하고. 네. 그래서 가서 일을 구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 돈으로 집 보증금도 내고 생활비도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400만 원을 그동안 전부 다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내시는 그 집에서 집 구하기 전까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네. 보통 워킹홀리데이 루트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임시로 지낼 숙소를 예약을 하고 가요. 저도 똑같이 미리. 네, 호스텔을 5박 정도를 예약을 하고 갔고, 가서는 이제 뭐 페이스북 아니면 호주의 어플 그리고 한국인들 커뮤니티 통해서 계속 검색을 하면서 집을 찾아봤고, 저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본 집으로 이제 호주 간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집을 구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아마 가장 이제 궁금해할 건데 영어 공부가 된 상태에서 간 건지 가서 한 건지.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편은 아니어서 셋 다 그래요, 근데. 호주 가기 전까지 영어 공부를 조금 하긴 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은 느낌이 해요. 왔구나. 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순수하게 궁금한 건데 이제 뭐 스타벅스만 해도 요청사항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근데 한국어로 말하는데도 가끔 헷갈리게 들리거나 잘못 들을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더욱이 이제 호주에서 주문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 문화는 되게 막 자기만의 음료 레시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요청사항들을 들었었을 때 실수하거나 막 그런 적은 없었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약간 위로가 됐던 거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도 가끔은 서로 알아듣질 못해가지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런 예민한 주문들을 받을 때는 왜냐면 알러지나 이런 게 되게 서양은 민감해서 그럴 때는 제가 직접 빌지를 보여주면서 2번, 3번씩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호스트에서 지내다가 네. 어떻게 이제 직장을 가려고 했어요? 일단은 한국에서 계속 해왔던 바리스타로 일을 구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멜버른 시티 안에서 카페 일을 찾게 됐죠. 그러면은 카페를 이제 면접을 보고 싶다라고 카페에 가서 직접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구인 사이트가 우리나라처럼 알바몬이나 뭐 알바천국 이런 게 있어요? 네, 호주에도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어플이랑 사이트가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이용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형식상 구인 글을 올려놓기는 하는데 워낙 연락도 늦게 오고 이제 대부분 아직까지 제 경험으로는 호주에서 바리스타로 사람을 구하는 거는 직접 카페에 방문해서 이력서를 주고 그 이력서를 확인해서 연락을 하는 형식으로 구인 구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발품을 띄워야 돼요? 그쵸, 네. 발품을. 그러면 몇 군데까지 가봤어요? 제가 첫 번째 직장을 구하기까지 이력서를 30장 정도를 냈던 것 같아요. 많이 냈네요. 네, 많이 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보면 뭐 50장 낸 사람도 있고 사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100장 넘게 돌렸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전 여기서 좀 자연스럽게 드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제 면접을 넣을 때 면접 서류를 넣을 때 바리스타 경력을 따져요? 아니면 영어를 회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먼저 따져요? 뭘 더 우선순위로? 둘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 네, 일단은 호주 카페들은 호주 안에서의 경력만을 인정해주고 사실 그 외의 경력들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모든 응대와 일이 전부 다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영어에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면은 뽑아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영어는 좀 할 줄 알아야 쉽게 일을 구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영어를 할 줄 모르지만 제가 카페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줄 때 해야 되는 말들과 내 자기소개 꼭 필요한 것들은 달달달 외워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그럼 저희한테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맞다고 치고? 해봐요. 그 직원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Hi, how are you? How are you? I'm fine. Actually, I'm looking for a job. So if you 다시 해도 되나요? 편하게. Actually, I'm looking for a job. I was wondering if you're hiring now. 뭐 이런 식으로 그 워홀 유튜브 보면은 되게 영어로 잘 알려줘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딱 외워가지고 입에 완전히 익힌 다음에 가면 바로 그걸 뱉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쪽 궁금한 건데 이제 내가 말할 멘트는 준비가 됐어. 네. 결국에는 이 사람이 뭘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이제 뭐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할 거 아니야. 그 알아듣는 거는 다 알아들었어요. 네, 한 80% 정도는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워낙 그 호주 사람들 표정이나 제스처를 잘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구직 의사를 거절하는 건지가 딱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력서를 주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아까 30장 이력서 중에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딱 2군데서 2군데? 네, 연락이 왔어요. 힘들다.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처음에 연락을 줬던 곳은 사실 제가 운이 너무 좋은 케이스이기는 한데 이력서를 주러 갔던 곳에 알고 보니까 제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고 근무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다른 카페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면 그 동창 친구분도 이제 워홀로 간 네. 케이스고. 와 진짜 보기 드문데. 그럼 이제 호주 바리스타라고 하면은 이제 근무 조건이 좀 궁금하긴 한데 이제 급여는 혹시 그럼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시급이에요, 뭐 이제 월급이에요? 네, 호주는 대부분 시급제 시급제. 네, 하고 근무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 정규직 같은 파트타임, 풀타임이라고 하는 근무 형태가 있고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캐주얼이라는 근무제가 있는데 파트타임, 풀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스피탈리티, 그러니까 바리스타 직업 기준으로 최저 시급이 26불 정도.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2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는 엄청 거거든요. 비싸네요. 네. 그리고 캐주얼은 이제 고용의 불안정함 대신 그거를 인정해줘서 조금 더 급여를 비싸게 해서 호주 시급으로 30불, 한국 돈으로 한 27,000원, 8,000원 정도를 받고 있고 주말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받고 공휴일에는 그거보다 더 받고. 어. 그럼 그런 이제 식으로 있어요. 근무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그러면 주에 몇 시간으로 일을 하시는지. 이거는 일을 하시는 분마다 너무 다른데 저는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했고 원래 한국에서도 일하는 거를 즐겼어서 보통 일주일에 6일에서 7일 정도 쉬는 날 하루 아니면 없이 근무를 했고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6시간에서 9시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것도 좀 질문인데 네. 주변에 워홀 간 사람들 보면 일하는 거보다 노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맨날 스토리 보면 놀러 가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주 5일, 주 6일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뭐 주마다 다 틀려요? 일단 주마다 다 다르고 제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호주는 약간 일하는 분위기가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내가 휴가를 가고 싶어, 좀 쉬고 싶으면은 자유롭게 직장에 얘기를 하고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나 휴가 가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큼의 또 휴가를 보장해주기도 하고. 그 급여는 안 나오고 대신에 정규직으로 있을 때는 한국처럼 연차 개념의 애뉴얼 리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무를 한 만큼 연차가 쌓여서 그걸 사용해서 돈을 받으면서 휴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처럼 연차를 쓰거나 월차를 쓴다고 해서 뭐 눈치를 주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네요. 네, 전혀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호주 갈까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제 본인이 한울 씨가 호주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한국 바리스타 그리고 커피 문화, 호주 바리스타 커피 문화 여기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이 어떤 게 딱 하나 있을까요? 우선 한국도 커피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하고 커피 자체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네, 카페인을 위한 커피 섭취가 주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호주도 그런 걸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조금 더 커피 자체를 즐기고 커피 마시는 시간을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을 크게 받아요. 그러면 한국은 약간 고소하고 약간 좀 씁쓸하고 산미 없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호주는 좀 어때요 그러면? 호주는 완전 반대예요. 조금 아. 산미 있는 류의 커피들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요. 산미 있는 네. 커피를 더 줄이고 그러면 호주도 약간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저가 커피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신기하네요. 저는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그러면 다 개인 카페 느낌이에요? 프랜차이즈들도 있기는 한데 그럼 뭐 이렇게 사업명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럼 편하게 하세요. 상관없어요. 뭐 백다방, 메가커피 한국처럼 이런 포지션의 카페는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한국이랑 비교했었을 때 그런 스몰 토킹 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예요? 아니면 약간 좀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날씨 많이 춥죠? 약간 좀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하이 막 이런 느낌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사실 아직 어색하다고 느끼는데 그냥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 이러면은 그니까 진짜 더워. 너네 뭐 시원하게 지내. 좀 더위 조심해 이런 말도 많이 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울 때 반팔을 입고 이러면은 타투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타투 칭찬. 네, 그래서 주문을 받다가도 손님이 그냥 제 타투를 가리키면서 너 타투 진짜 멋있다. 뭐 어디서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성분이에요 혹시?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손님들끼리도 분명 처음 본 사이인데 뭔가 연결고리가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프리한 이루어지고. 분위기구나.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연재 씨와 저와의 이런 토론이 있었었어요. 그 주제가 뭐였죠? 라떼 아트가 매출에 영향이 있나 없나?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영향이 크다, 적다가 포인트였죠. 매출을 빵 띄워줄 만큼 크냐,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매출을 빵 띄워줄 만큼 영향은 가지 않는다 이건데, 호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라떼 아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는 해요. 이력서에다가 본인의 라떼 아트 사진을 첨부할 만큼 카페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역량이라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주를 가는 바리스타라면은 기본적인 라떼아트, 뭐 밀어넣기, 저는 무조건 로제타까지는 로제타까지. 네, 무조건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오시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가야 돼요? 아니면은 완벽하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완벽하게 하고 가요. 한국에서 완벽하게 하고 간다고 해도 다르니까. 호주에 가서 처음 스팀을 하면은 너무 환경도 다르고 특히 우유의 종류도 다르고 긴장도 되고 무조건 본인의 100%를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떼아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라떼아트를 되게 막 로제타를 완벽하게 그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굳이 꼭 가서 배우면 되지 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분명. 네. 그런 분들도 이제 일을 구하기가 좀 어떤가요? 제 경험상 호주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긴 하지만 일을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친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국에서는 뭔가 카페 경력 없는 직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차근차근 알려주는 느낌이라면 호주는 이력서를 주고 연락이 왔을 때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짧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실제로 근무를 해보고 사람을 뽑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 추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스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라떼 아트는 물론이고 손님한테 서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좀 기본적인 근무 능력이 갖춰져야 이제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엄밀히 말하면은 뭐 커피 센서리 능력이나 뭐 당연히 갖춰져 있으면 네. 좋겠지만은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밀리는 부분이라고 좀 봐도 돼요. 네, 처음에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라떼아트를 못하는 사람은 어딘가에서 분명히 일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은 뽑히기는 기정사실상 힘들다. 네, 뭐 보통 테이크어웨이가 주로 나가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트 없이 부어서 나가니까 사실 경력 없는 분들도 운이 좋다면 그런 곳에서 일은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근무 환경과 여건에서 근무를 하려면은 저는 라떼 아트, 영어 그리고 기본적인 커피에 대한 지식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호주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행복한지가 궁금하긴 해요. 어때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네. 어떤 부분이? 우선 한국에서 워라벨 많이 하잖아요. 일단 일을 하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고 그럼에도 제 온전한 저녁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 손님들한테 받는 긍정적인 에너지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안부 묻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또 항상 땡큐를 입에 달고
사는 이 문화가 전 거기서 되게 좋은 기운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국 바리스타, 호주 바리스타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 전 아직 6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가능하다면 호주에서 일을 그렇게 계속 하고 행복하다. 싶다 그런 느낌.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이제 이게 좀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이제 인종차별 같은 건 없어요? 인종차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게 크게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인종차별은 아직 배움을 끝내지 못한 어린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길을 가다가 갑자기 깜짝 놀래키거나 아니면은 장난스럽게 이제 말을 걸 이유가 없는데 와서 말을 걸면서 까불거린다거나. 아 그게 인종차별 유형 중에 죄송한데 제가 볼 때 그 안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비를 걸릴 만한 외형과 외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네, 문신 이렇게 이렇게 않을까 뭐, 보여주면은 네, 없지 않을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저녁 시간에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편이에요? 호주는? 제가 사는 동네는 안전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든지 밤늦게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밤늦게 어디를 안 돌아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하늘 씨는 워홀을 권장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나이가 된다면? 우선 네, 저는 가본 입장으로서 나이가 된다면은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그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만 31세까지로 알고 있어요. 만 31세? 네, 그래서 보통 가장 늦게 오시는 분들이 호주에 와서 32살, 33살쯤에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딱 저희가 이제 있는데 마지막 선인 거죠. 마지막 네. 노선이구나. 네, 아, 모르겠어요. 많이 봤어요. 그렇게 저보다 늦게 오신 분들을 많이 봤고 보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저도 후회하시냐 아니면 만족하시냐. 근데 대부분 만족을 하세요. 일단 외국에서 뭔가 오래 살고 경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너무 특별한 경험인 것 같고요. 물론 도피성으로 워홀을 온다면 그건 절대 추천을 하지 않아요. 네, 목표를 세우고 와서 그거를 이룰 수 있다면은 무조건 해볼 만한 경험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멋있네요. 되게. 멋있네. 멋있다. 이제 그럼 끝으로 한우 씨가 호주 일을 하면서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그런 사연이 있다면은?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몇 가지만. 처음 생각나는 거는 일할 때는 아니고 제가 손님으로 갔을 때인데 호주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직 일도 시작을 안 했고 완전 새내기 시절 이제 카페에서 토스트랑 커피를 주문해서 먹고 있었는데 다 먹고서 잔을 내려놨어요. 근데 음료를 다 먹고. 네, 음료랑 빵을 다 먹고 내려놨는데 보통 한국에서는 손님이 나가면 자리를 정리하는 게 그치, 그치. 보통의 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제가 다 먹고서 바리스타 분이 이렇게 제 앞으로 오시더니 제 눈을 한번 보면서 씩 웃고서 제 접시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전부 다. 나가라고? 웃으면서 네, 그래서 저는 나가라는 줄 알고 아 진짜로? 네, 다 먹었으면 빨리 일어나라는 거구나.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일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호주에서는 다 먹은 접시랑 컵을 치워주는 게 이 올바른 서비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 내가 오해한 거였구나. 그러면 다 먹고 이제 치워주더라도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얘기하고 있어도 상관없는 거네요? 네, 호주에서는 다 먹은 빈 접시를 치워주는 게 서버나 직원으로서 내가 너의 테이블을 항상 신경 쓰고 있다. 너를 주시하고 있다. 이런 그러면 의미를 담고 있다고. 편하게 있으려면은 그냥 다 안 먹으면 되겠네요 일단. 다 안 먹어도 가져가려고 해요. 아 진짜? 그래요? 어느 정도 내가 이 먹는 걸 멈췄다. 그러면 와서 물어봐요. 계속 움직이게 하겠네 그러면. 좀 움직이게 하겠네 계속. 물론 나 이거 아직 안 먹었어라고 하면은 그냥 두고 가죠. 그렇게.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말 그냥 다 먹으면 일단 치운다. 네. 그러니까 당황하지 네. 마라. 네, 그렇죠. 그거 좀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또 한국이면은 가져가려면 싸우죠.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 싸움 나지. 그래서
그게 되게 다르구나. 네. 이제 워홀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한훈 씨가 한마디가 혹시 있다면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워홀 가서 보니까 영어 못하는 사람들 거의 한국인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영어를 많이 준비해서 간 편이 아니고 영어를 못해서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가서는 영어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어만 잘 준비해서 온다면 호주는 아직도 기회가 너무 많은 나라고 오실 수 있다면 꼭 오셔서 경험을 해보셨으면